최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굉장히 잘 갖고 계셔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원외고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제일 덜 불리하게끔 갈 겁니다. 대원외고가 네. 다른 외고에 비해서 네. 차별적인 부분이 있죠? 네. 대원외고 학생은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도 강하고 정말로 학생들이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무 우수한 자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학생들의 눈이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상향 평준화가 되는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당연히 이제 스카이를 전교생이 이제 목표로 하다 보니까 나도 저긴 가야겠다. 나도 대원외고 졸업생인데 저 정도는 가야지.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수시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난 정시로 해서라도 그 학교를 갈 거야. 본인의 기준치들이 상당히 높게 잡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성장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세요.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대원외고 선생님들이 항상 아마 대학마다 찾아가실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으며 그 다음에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도 거의 브리핑을 하시다시피 하셔서 사실 대학은요 걔네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요 그 친구 다시 불러요. 우리 학생부에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이거 어떤 거였어? 일단 우리 편이 이제 됐으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하는 것만큼 그 다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것만큼 학생부에서 보이는 건 이러한데 이게 실제로 맞니? 그랬을 때 대원외고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정말로 그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독서록,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학생부에 들어가진 않지만 독서록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들은 독서 책 이름만 내라고 했던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교도 있대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면 근데 대원은 그럴 수 없어. 대원외고는 그럴 수 없어. 대원외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원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학생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너무 제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너무 좋은 학교죠.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진짜 일선의 대학교에 가셔서 네. 브리핑도 하고 학교 네, 프로그램 소개하시고 아마 특목이나 자사고 선생님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내신의 등급 숫자로는 그렇게 보여도 이 학생들까지 자원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평가에 반영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지만 문서화 시켜서 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이제 알리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더 면밀히 이제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원외고는 늘 잘하고 있는 학교고 또 이제 좋은 학생들 많이 보내주는 학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네. 블라인드가 돼 있어도 네. 활동명이나 네. 행사 이름으로 네.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원외고를 가늠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가산점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뭐 강남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전교생이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대원외고여서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본인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 더 심해요, 사실. 네. 어느 과를 쓰더라도 우리 학교 애들이랑 내가 경쟁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안다 모른다가 이 학생의 뭐 합불에 뭐 특별하게 영향을 준다? 특별하게 얘는 뽑아야지? 그러기에는 대원외고생들이 각 과에 막 10명씩 지원이 돼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셔서 그렇게 학교 마케팅 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하시지만 안에서 학생들의 입시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원외고에서 한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뭐 예전에 논술까지 더 많을 때가 훨씬 많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100명이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 순으로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긴 하지만 학교 순으로 학생들을 소팅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학교 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학교별로. 그럼 대원외고 지원자를 다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영외고 지원자를 다 모아서 보고 뭐 휘문고 지원자를 다 모아서 보고 이 학생이 특별함인지 이 학교의 프로그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소팅이 가능한데 내신 순으로 소팅을 해서 그걸 평가를 점수 매긴다는 건 아니고 이제 소팅해서 볼 때가 있는데 정말로 나눠서 보내세요. 잘라서. 예를 들면 같은 과에 쓰는데 2등급 학생이 쓰고 4등급 학생이 쓰면요.
그러면 4등급 학생이 불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 학생 넌 이과 쓰지 마. 안에서 조율을 해서 네. 지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너는 이과 말고 이런 과로 가자. 그러면 그 과에는 그런 비슷한 학생들끼리 지원을 해놨어요. 그 내신에서 변별이 되지 않게끔. 그럼 이 학생들은 활동이나 이제 다른 것들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갈 애인데 괜히 다른 학교를 지원해서 우리 학교에 다른 정말 이 학교 이과를 가야 되는 애가 불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학교들도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 실적들 이제 소위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굉장히 잘 갖고 계셔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원외고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덜 불리하게끔 갈 겁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같은 이제 그 학생들끼리는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활동될 그 안에서 경쟁이 된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단결력이 좋은 편이라고 쓰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였어가지고 많이 교류가 없었던 편이긴 하지만 대원외고 어머님들께서는 좋은 수업이 있다. 아니면은 뭐 좋은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더 이제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받고 더 득점을 해야 되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학생들끼리 있을 때도 시너지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워낙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어머님들께서도 그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는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선생님한테 들어도 아이의 실력별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의 편차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서울대 갈 자원들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이제 갈 자원들이라고 다 같이 이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크게 편차가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그룹 수업들이 어렵잖아요. 세특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특에도 그냥 양으로 많은 게 아니라 깊이가 좀 더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통은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학교인데 왜 이렇게 활동들이 이렇게 다르지? 라고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학생 지도해봐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편차가 있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내신이랑 관계가 없이 이제 상당히 높게 맞춰주셔가지고 그 활동들을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좀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입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정시도 이제 만만치 않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를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정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수학도 시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난이도도 어렵게 맞추시는 것들도 결국엔 이 친구들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싶고 또 이제 정시 대비반도 따로 한 2학년 후반 이제 3학년들은 이제 정시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정시 대비반을 따로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28명, 정시에서 25명 이렇게 해서 한 53명 정도가 서울대 입학을 했죠. 내신 영어 스타일이 어떤지 교재가 바뀌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리스닝은 이제 토플 교재 사용하셨고 이제 리딩 마스터까지 해서 이제 독해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수능 변형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체 대원외고 자체 유형들의 그런 문제들도 나오게 돼가지고 고3 수능의 킬러 문항 정도 수준 정도다. 그 다음에 리스닝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연설문이라거나 문학작품들이랑 읽어야 되는 심화영어 회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작품들이 나와서 탄탄한 영어 실력들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영어는. 그리고 벼락치기가 아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영어를 제2외국어처럼 다 같이 처음 배우는 상황이면은 비슷할 텐데 누군가는 굉장히 탄탄하게 길러져서 어떤 영어 구문들을 주더라도 뭐 GRE 지문이건 뭐 LSAT 지문이건 주더라도 그냥 문제없이 독해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제 수능 지문을 주더라도 그냥 느낌이 이런데요? 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갖춘 친구들이 시험에서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 암기는 해야
해야 되나요? 지문 암기를 네. 하는 게 네. 좋죠. 그래서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뭐 강남 일반고도 마찬가지여서 대원외고의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그런 지문들, 또 연설문 같은 경우들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것들이 머리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봤을 때도 틀린 부분을 찾아낸다거나 문장을 다시 재작성해 본다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능력으로 이제 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전에는요, 영어가 A니까 가볼까?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 그냥 대원외고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막 꿈꿔왔던 학교였어요. 대원외고 가려면 내가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강남에서 우리가 내신이 불리하니까 외고가 답이다. 근데 영어가 A니까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가서 약간 방황을 한다거나, 내신 영어만 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신 이외에 다른 이제 영어 실력들을 안 갖춘 친구들은 정말로 가서 크게 고생을 하고, 정시도 수시도 이도저도 안 되고 학생들이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영어가 A면은 외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해보고, 외고에서 보는 텍스트의 독해들, 그런 독해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더 쉽게는 수능, 고3 수능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는지, 근데 푸는 것도 독해가 가능한지,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니고 독해가 이것들이 수월하게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합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들어가서 살아남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신 거네요. 네네. 저는 이제 고입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대입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원외고 3학년들 여름에 보면요,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은 너무너무 처참하게 깨진 학생부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이제 힘들어하면서 학교 생활들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돼서 이제 막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나는 영어 그냥 A였을 뿐인데 엄마가 외고를 가라 그래서, 라는 이제 원망을 고3 내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나 어차피 수시 안 되는 거였잖아 라면서, 그거 아니고 그럼 네가 정시가 된다 그러면 정시를 하면서 우리 수시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듬어는 가는데, 정말로 그냥 준비 안 됐을 때 갔을 때 아이들이 크게 방황을 하고, 저는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은 사실은 학생들이 정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커지면서 고등 가서 뭔가 성장을 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그거를 다시 되살리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준비는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이렇게도 깨져보고 공부 습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등 가서는 그 준비한 것들을 발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돌들이 연습생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데뷔하듯이. 네.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이 데뷔였다면 이제는 고등이 데뷔가 된 것 같아요. 고등 시절에 그 본인이 연습했던 것들을 막 보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늘겠지가 생각보다 잘 안 먹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중등 기간 동안 조금 고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놓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100점 한번 맞아보자. 우리 한번 전과목, 내신 암기 과목까지 한번 100점은 맞아보자. 100점도 맞아본 애들이 맞고요. 중학교 때 내신 안 하던 애들 고등 가서 갑자기 내신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중학교 내신 100점이 사실 더 쉽거든요. 고등 100점보다는.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시험을 한 번에 풀고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검토도 하고 OMR 카드 제대로 옮겼는지 확인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애들이 100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들을 좀 하고 고등을 올라가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해보자. 네. 네.